네, 반갑습니다. 강성이라고 합니다. 다들 강연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들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셀카를 한번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런 거 기념으로 한번 남겨줘야죠. 그쵸? 네.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고요. 저는 강성이라고 하고, 이 강연에서 저의 자기소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2005년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었어요. 커리어로서. 근데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제가 젊을 때였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고용계약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는 형이 같이 일 좀 해서 게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회사는 망하고 게임은 안 나오고 알고 보니까 고용계약은 안 돼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저의 경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의 경력이 2007년부터고요. 그때 이제 MMORPG,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거 있죠. MMORPG의 서버 엔지니어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시스템이랑 분산 처리 이런 쪽 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좀 게임 쪽이랑 MMORPG랑 그런 쪽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웹으로 전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핫했던 루비랑 루비 온 레일즈 쪽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팠고요. 그래서 그 당시가 되게 그 파이썬과 루비는 반목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발표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았어요. 루비의 배신자다 말하면서 하지만 저는 루비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루비를 사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년 전쯤 좀 데이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파고 있었고, 작년 말, 올해 초쯤에 이제 좀 준비가 많이 됐다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와서 준비를 해서 누미라고 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컨트랙터로 들어와가지고 챗봇 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챗봇을 만들다가 결과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결과가 되게 잘 나온 편에 속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챗봇을 적용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굉장히 얼리하구나. 그러니까 기술은 되게 좋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한 3년 정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앵벌이 목적으로 좀 그동안 3년 동안 제가 데이터 쪽 강연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앵벌이 목적으로 강연을 모아가지고 그동안까지 했던 거를 돌려볼까 해서 돌렸는데 뜬금없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챗봇은 접고 그래서 요즘 강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DS 스쿨이라는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의 내용을 일단 스타트를 하자면은 사이켄런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 한 얘기예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막 이거를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사이켄런을 막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든가 유저에게 엄청난 베네핏을 준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경우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하냐면은 제가 그 라이브러리를 완벽하게 이해는 좀 그렇지만 라이브러리에 익숙해졌다는 약간 확신을 생기게 하는 그 계기 중에 하나로서 저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해요. 그게 크건 작건 간에.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머지가 안 됐어요. 뭐 실패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꺼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스타트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의 그 강연을 석세스 케이스가 아니라 페일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이 강연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보통 바라보고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못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기 있는 조명이 지금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저를 아주 눈부시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이 부셔가지고 고개를 숙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다루려면은 다양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아요. 뭐 numpy도 있고 판다스도 있고 여기 써있지 않지만 텐서플로우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거나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할 때 그런 이론적인 거를 되게 빠삭하게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립한 이론이나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모델도 되게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습이나 수련 같은 걸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익숙해졌다라고 저 스스로가 판단하는 기준을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이켄런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사이켄런에 익숙해졌다는 걸 나 자신이 확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너무 헤비한 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약간 그냥 이거를 컨트리뷰션 함으로써 사이키넌의 내부 모듈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철학 같은 걸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RMS이라는 스코어링 매트릭을 컨트리뷰션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스코어링 매트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좀 아셔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으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은 스코어링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주가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짠다고 했을 때 내일에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예측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일에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모델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A 모델은 180만 원이라고 예측하고 B 모델은 250만 원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둘 다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A 모델이 B 모델보다 좀 더 잘 예측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터널 브레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스코어링 매트릭이라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알려주면 되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우리가 예측하려는 값 200만 원과 우리 실제 예측값이 180만 원을 빼요. 그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면 20만 원이 나오죠. A 모델은. B 모델 같은 경우는 200-250 절대값이니까 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에 따르면은 0일수록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맞춘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A 모델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앞에 나와 있는 mean absolute error라고 해요. 뒤에 뭐 시그마랑 앞에 n분의 1 하는 거는 평균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은 뒤에 있어요. P가 predict고 A가 actual인 거고, 두 개를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개선한 방식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뭐 또 다른 방식으로는 두 개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A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180이 제곱이니까 한 400만 원쯤 나오겠죠. 그리고 B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얼마 나오냐? 2,500 정도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0일수록 더 좋은 거니까 A 모델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두 번째 mean squared error라고 하고, 근데 어떨 때 mean absolute를 써야 되고 어떨 때 mean squared를 써야 되냐, 이런 거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하단 쪽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거 뭐 슬라이드 쉐어에도 올려놨으니까 파이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은 mean squared error가 우리가 맞추려는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의 차이가 멀면 멀수록 더 페널티가 주어져요. 왜냐면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싶다고 하면은 mean squared error 쓰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absolute error 쓰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개념이 스코어링 매트릭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루트 mean squared error, 그러니까 mean squared error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것도 사실 엄연히 따지면은 mean squared error랑 효과는 똑같아요. 멀면 멀수록 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루트 mean squared error를 구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scikit-learn에는 mean absolute error도 있고 mean squared error도 있고 하는데 루트 mean squared error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제가 풀리캣을 날린 거죠. 그렇죠? 풀리캣을 날리고 장황한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설명하고, 그렇죠? 오픈소스 공헌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제가 개발을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이 메인테인 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풀리캣을 날린 거죠. 그리고 깔끔하게 머지가 됐으면 제가 아마 여기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깔끔하게 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머지가 잘 안 됐고요. 근데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어요. 2016년 2월 17일에 이 풀리캐스트를 날려가지고 머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머지가 안 나는 걸로 결론 난 게 2016년 10월 5일이었어요. 그럼 거의 한 8개월 걸린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예요. 근데 뭐 보통 이렇게 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픈소스 운영하시는 분들 사실 다들 바쁘시니까 모든 필드캐스트를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하진 않고, 보통 자기 버전을, 그러니까 사이킨이나 사이킨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타이밍에 몰려있는 플리캐스트 다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한 건데, 코드가 얼마 안 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벌였고요. 5명 정도 저 포함해서 왔는데 3명은 이 사이키넌을 메인테인 하는 사람이었어요. 커미터들이었고, 그리고 되게 장문의 글도 나오고 단문의 글도 나오고 한 영어를 한 1000자 정도 토론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영어를 이렇게 토론하는 게. 그리고 이게 꾸준히 오면 상관없는데 한 27일 올렸는데 3월 4일쯤에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노티를 줘요. 그러면은 보통 any updates 이렇게 쓰는데, 저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굴욕적인 표현이에요. 뭔가
댓글을 갈구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한 명 관심을 주다가 한 또 5개월 정도 관심 없고 나도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머지에 실패가 된 거죠. 왜 머지가 되지 못했는가? 그렇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 어쨌건 파이썬이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쪽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기본 설명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네, 난이도가 좀 없진 않기 때문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타는 타입이어서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볼게요. 간단한 인공지능 하나 짤 건데요, 알고리즘을. 근데 뭐냐면은 정말 심플해요.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거예요. 쉽죠? 네, 공식은 기본적으로 간단해요. 섭씨가 있으면은 1.8을 곱한 다음에 32를 더하면 끝이에요. 그럼 섭씨가 0도면 화씨가 아마 32도쯤 되겠고, 섭씨가 100도면은 아마 화씨가 212도쯤 될 거예요. 이런 공식을 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8을 곱하고 32를 더하면 화씨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전 정보를 주지 않을 거예요. 사전 정보를 주지 않고 섭씨 데이터 100개와 그거에 해당하는 화씨 데이터 100개만 주고서 인공지능 알고리즘한테 너가 알아서 변환해봐 이렇게 시킬 거예요. 사전 정보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왼쪽이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고요. 오른쪽에 파란 점이 우리 데이터의 분포예요. 그래서 X축이 섭씨인 거고 Y축이 화씨예요. 그래서 X축이 0이면 Y축이 아마 32쯤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점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인공지능에 맞출 거냐면은 저 1.8과 32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거를 일종의 변수로 두는데 뭐 W하고 B로 둘게요. 그럼 W가 1.8이 되고 B가 32가 되면 완성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랜덤으로 둘 거예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랜덤으로 둘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Y는 AX, B 같은 예전에 중학교 때 생각나는 그런 공식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선형의 직선의 선이 그어질 거고 당연히 저 파란색 분포와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맞지 않지만 저 파란색 분포와 빨간색 선의 차이를 알 수 있잖아요. 빼가지고 그 차이를 알 수 있죠. 그 차이만큼 그 방향으로 계속 보관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보관을 해가고 루프를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은 딱 이렇게 맞으면은 이제 1.8과 30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섭씨를 화씨로 변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면은 좀 막막하니까 코드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관련 라이브러리로 얻은 거고 되게 심플해요. numpy라는 거에서 그냥 랜덤하게 인트를 받아와요. 정수형을 받아오는데 0에서 100까지의 정수 아무거나를 100개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섭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섭씨 0도부터 100도까지 아무거나 랜덤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화씨 공식으로 바꿔요. 1.8을 곱한 다음에 31을 더해요. 그럼 화씨가 되죠. 그리고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가끔 노이즈를 집어넣어줘요. 0,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노이즈를 막 강제로 주입해주면은 좀 더 그럴싸한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참 똑똑하구나 이런 노이즈도 들어있는데 이런 결론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화씨 데이터를 만들면은 섭씨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화를 쓱 띄워보자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X축이 섭씨니까 0도면은 Y축이 뭐 32 이런 정도 되겠고 X축이 100이면은 212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저기다가 빨간색 선이 쫙 그어지면은 우리가 잘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모델을 만드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코드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두 가지를 생성자에서 인자로 받을 건데 루프 횟수를 받을 거예요. 그걸 에퍽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한 10,000번 돌 수도 있고 10만 번 돌 수도 있고 그런 거 있고 러닝 레이트가 좀 특이한 값이긴 한데 얼마나 크게 작게 뛸 거냐고 보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한 스텝을 돌 때마다 러닝 레이트가 크면은 큰 스텝으로 뛰면서 보정하는 거예요.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은 작게 천천히 보정해 나가는 거죠. 근데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러닝 레이트가 크면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못 찾는 성향이 있어요. 적당한 게 좋다. 어떻게 적당한 게 좋은지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값을 받아오고 버블스는 그냥 로그 찍는 거예요. 무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리셋하는 건데 파라미터는 아까 말한 W와 B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할 거예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랜덤을 2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fit이라는 게 x에 섭씨가 들어갈 거고 y에 화씨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다시 리셋해주고 왜냐면 같은 모델 여러 번 트레이닝하는 경우도 있어서 에퍽 넣어준 만큼 루프를 쭉 도는 거죠. 그리고 요 코드는
그냥 로그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요 아래 세 개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다시 복구시켜 놓을게요. x 곱하기 w 플러스 b 하면은 프리딕트가 나온 거죠. 뜻은 뭐냐면은 x가 섭씨예요. 그리고 w와 w를 곱하고 b를 더하면은 예측하는 화씨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w가 1.8이고 b가 32라는 걸 딱 찾았으면은 거의 완벽한 화씨 변환기가 되겠죠. 근데 당연히 처음에는 랜덤으로 세팅했으니까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정해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정을 해주냐? y에 아까 화씨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예측값인 화씨의 예측값과 실제 값을 뺀 다음에 그만큼을 약간의 공식으로 보정해 준 다음에 w에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b에도 똑같이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그럼 그 차이가 크면 w가 크게 변할 거고 차이가 작으면 작게 변할 거예요. 이거를 루프를 넣으면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면은 어느 순간 이게 거의 화씨가 완벽해지면서 이게 거의 0이나 다름없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곱셈이니까 이 뒤는 다 캔슬되면서 결국에는 w로 자기 자신으로 더 계속 바꾸는 셈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학습이 안 되는 거겠죠. 굉장히 심플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까 패스하고 로고도 살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돌리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만든 다음에 루프를 한 10만 번 벌고 러닝 레이트 작게 줘볼게요. 로그 찍고 그 다음에 섭씨와 화씨를 넣은 다음에 섭씨로 다시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볼게요. 랜덤, 기본적으로 WB는 랜덤으로 세팅이 되지만 어떠한 상황이건 W는 1.8, B는 32로 도달을 해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똑같이 W는 정체불명의 랜덤 값이지만 결과적으로 1.8과 32로 도달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화씨 값과 우리가 예측한 화씨 값이 거의 비슷해지죠. 네,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각화도 쫙 시켜보면은 쫙 선이 그어지죠. 그럼 얘가 이제 그 기본 사전 지식, 섭씨와 화씨를 변화하는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알아둬야 될 지식인 거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각화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보면은 잘 나왔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100개로 인공지능 학습시켜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100개로 화씨로 변환해가지고 체크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굉장히 위험한 특징인 건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자기가 학습한 거는 굉장히 잘 맞춰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학습한 거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학습 안 한 거를 맞추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과거의 삼성전자 주식을 맞추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리가 받지 않는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맞추는 게 우리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테스트를 할 때 우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한 데이터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학습 안 한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 데이터가 100개 있으면은 제일 심플한 방법은 한 8대2로 나눠가지고 80개로 그 학습시킨 다음에 20개를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럼 20개는 우리가 화씨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거고 80개로 학습한 알고리즘이 화씨에 대한 예측값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를 스코어링 매트릭으로 비교해가지고 차이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가 80쪽에 있는 게 아니라 20쪽에 있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100개를 다 학습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를 추가를 할 건데 뭐 할 거냐면은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조각을 나눌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조각으로 나눌게요. 조각은 뭐 꼭 5개씩 필요 없어요. 그래서 20개 나눴으면은 처음에는 A, B, C, D, E로 명명을 하자면은 처음에는 A 빼고 나머지로 알고리즘을 학습해요. 그리고 A를 맞춰요. 그 다음에는 B 빼고 나머지를 학습시킨 다음에 B를 맞춰요. 이걸 5번 반복하는 거죠. 그럼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예측을 하되 자기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예측해가지고 그걸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평균값을 내면은 그게 스코어링 매트릭이 되는 거죠. 네,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근데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사이클러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위에서 짜놓은 거지 실제로는 사이클러에서 가져오시면 그냥 쓸 수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그래서 돌려보면은
크로스바 스코어라는 게 사이키넌의 함수예요. 그리고 모델 넣고 우리가 구현한 거 섭씨 넣고 화씨 넣고 CV5라는 건 5조각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어링 매트릭은 민 스코어드 에러 쓸게요. 아까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 그러면 5조각을 내가지고 5번 트레이닝해서 결과를 스코어를 내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W랑 B를 어떤 랜덤을 하더라도 결국엔 1.8로 수렴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5번째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럼 5번을 트레이닝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예측하고 그거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평균을 내면서 반환을 하면은 요 스코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지식. 다시 돌아가 설명하자면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셔닝을 배웠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배웠어요. 이거를 알면은 이제 이 강의를 스타트할 수 있어요. 이제 뭐가 문제냐? 짠 보시면은 점수가 나와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민 스쿼드 에러는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사이키넌에서.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거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사이키넌 쓰면서? 참고로 사이키넌 쓰면 굉장히 빈번하게 이러한 현상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안 드신 것 같지만 제가 이쪽이 너무 밝아가지고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 사이킨런의 민 앱솔루트 에러랑 사이킨런의 민 스코어 에러는 결과값이 특이하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민 앱솔루트 에러가 절대값을 씀에도 불구하고 민 스코어 에러가 제곱을 씀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구현한 루트 민 스코어 에러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이 결과를 딱 도달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러면은 민 앱솔루트 에러랑 민 스코어 에러가 잘못됐으니까 두 개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를 다시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킨런을 유지하는 메인 터인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생각은. 결론은 뭐냐? 너의 루트 민 스코어 에러가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피드백을 딱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루트 민 스쿼드는 루트를 씌우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복소수인가? 그렇죠? 중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있던 걸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 직역하면 이게 이거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 스프린트에서 디스커션 했었어.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너가 부호가 바뀌어서 니게이트 돼가지고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리된 자료가 없네. 미안. 였던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는 마이너스를 내야 돼. 이게 결론이었던 거죠.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이유라도 설명해주면 제가 납득하고 그걸 그 마이너스 바꿀 텐데 이유도 모르겠고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으니 끝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저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죠. 까라는 대로 깐다. 그리고 이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민 앱솔루트 에러, 민 스코어 에러를 플러스로 만들도록 설득한다. 그리고 제3의 옵션 이쯤에서 때려친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 뒤에 일어날 엄청난 대서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으면은 오픈소스고 나발이고 때려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했어요. 진짜. 그래서 결론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찾으러 나섰죠. 대체 무슨 토론이 있었는가. 대서사시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뒤졌어요. 구글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관련 글이 나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너스에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사명감이 들었죠. 너희들을 내가 구제해 주겠어. 말하면서. 그리고 플리케어 뒤졌어요. 무려 2013년 글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2017년입니다. 무려 4년 전 글인 거죠. 그렇죠. 4년 전에 일어났던 풀 리퀘스트에도 이 건이 있어요. 이게 모든 거의 시작이었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메일링 리스트도 있는데 그게 또 2013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논란거리가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난 글이기 때문에 거의 연례 행사처럼 연마다 PR이 올라와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아직도 불만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모르는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한 유비들은 열심히 스택 오버플로에 글을 올리는 거죠. 수많은 증복글과 수많은 댓글과 수많은 보호팅이 올라오고 모든 사람이 찾아보고 있어요. 제 느낌인 건데 스택 오버플로의 저 배너는 클릭률 엄청 높았을 거예요. 사이키너스 런 쓰는 사람이 다 찾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사이키넌이 아니라 스파크에도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파크에는 참고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아직까지도 이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인테이너 커미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링크를 사이키넌 그 플리켓에 심어놓고 막 멘트도 달고 그랬어요. 그 멘트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 찾아봤습니다. 예, 진짜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다 검색하면서. 참고로 그 내용이 더 많은데 페이지가 부족해서 못 적은 거예요. 정말 많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결론이 뭐냐? 왜 민스쿼드를 음수로 나오는가? 또 역시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간단한 사전 지식만 하나 알고 갈게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개념이야. 뭐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에는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패러미터라는. 근데 아까 얘기한 W랑 B가 있었죠. 그거를 보통 패러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인공지능은 패러미터를 스스로 찾아주는 알고리즘이다 라고도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도 스스로 못 찾는 패러미터가 있는데 그걸 하이퍼 패러미터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아까 코드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러닝 레이트였던 거죠. 얼마나 크게 뛸 건지 작게 뛸 건지 이건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낼 수는 없어요. 예. 물론 뭐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 쓰면은 찾아낼 수 있긴 한데 실용적이지도 않고 우리 주제를 벗어나니까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간주돼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 사람이.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아까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냐, 베스트 러닝 레이트냐, 옵티멀한 러닝 레이트냐 라는 걸 찾을 필요가 있어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상상할 시간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강연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간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도 일을 해결해요. 정답은 뭐냐? 러닝 레이트 다 때려 넣어보고 제일 좋은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다 넣어보고 스코어링 매트릭을 모델 검사해보고 스코어링 매트릭이 제일 잘 나온 게 좋은 러닝 레이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그리드 서치라고 해요. 제가 DS 스쿨이라는 데서 강연하는데 이 그리드 서치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계신 수강생분들이 저를 다 사자로 알아요. 그렇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나름대로 검증된 이론이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0.001, 0.002, 0.003 내지는 135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다 돌려봐요. 그런 다음에 스코어링 매트릭 예를 들어서 민 스쿼드 에러로 비교를 한 다음에 민 스쿼드 에러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낮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좋은 파라미터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돌려봤을 때 저런 표로 나온다고 하면은 제일 낮은 점수는 0.27836이니까 러닝 레이트 0.003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키넌이 좋기는 좋은 게 이런 것도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R라는 게 있고 필요한 러닝 레이트 다 갖춘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아까랑 똑같은 모델이에요. 만들어서 그리드 서치에다가 모델 넣고 하이퍼 파라미터 옵션들 위에 있는 거 다 넣고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5조각으로 쪼개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지 않고 3조각만 쪼갤게요. 그 다음에 민스쿼드 에러 넣은 다음에 돌리면은 얘가 그 다음부터 알아서 다 찾아주는 거예요. 러닝 레이트가 1일 때 다 검사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3조각으로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3번 돌 거예요. 0.1 3번 돌고 그 다음에 0.3 돌고 그렇죠. 변함없이 W는 랜덤 값이지만 언제나 1.8과 32로 가요. 0.3 마찬가지, 0.5도 마찬가지. 다 돌려보고 내부에서 민 스쿼드 에러를 계산해 본 다음에 가장 민 스쿼드 에러가 좋은 러닝 레이트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리드 서치 방식이에요. 한 번 더 도네, 0.3이. 제가 뭐 잘못 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딱 실행해보면은 베스트 스코어가 있고, 그렇죠? 베스트 파라미터는 0.135 중에 0.003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에스티메이터, 예측 모델 가지고 오고 이런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인 그리드 서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리드 서치를 할 거면은 우리가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오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스코어링 매트릭은 어떨 때는 높을수록 좋고 어떨 때는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은 거의 대표적인 예는 민스쿼드 에러죠. 그렇죠? 높을수록 좋은 거는 대표적인 건 퍼센티지죠. 왜냐하면 70%가 80%보다 안 좋죠. 그리고 90%가 제일 좋고 뭐 암 환자 예측할 때 이럴 때는 7, 8, 90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액큐러시라고 하면은 1이 제일 좋고 0이 나쁘다고 하면은 0.9에 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가져오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민스쿼드 에러 쓰면은 가장 점수가 낮은 하이퍼 파라미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드 서치에 무슨 기능이 필요하면은 이 스코어링 매트릭을 쓴다고 지정해 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스코어링 매트릭이 높을수록 좋은 건지 낮을수록 좋은 건지 지정을 해줘야 얘가 그 기준으로 소팅해가지고 제일 좋은 걸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릴 서치 내에서. 그래서 상상을 해볼게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예를 들자면은 그냥 그릴 서치 옵션을 주는 거죠. 그렇죠? bigger is better라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bigger is better가 true면은 이 스코어링 매트릭은 높을수록 좋구나. bigger is better가 false면은 이 스코어링 매트릭은 낮을수록 좋구나.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 기준을 알아서 소팅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정한 스코어링 매트릭이랑 bigger is better랑 다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mean squared error를 지정을 했는데 bigger is better true라고 하면은 가장 점수가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반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점수가 안 좋은 파라미터를 반환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그릴 서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간단한 100개짜리 예제도 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그릴 서치하면 거의 주 단위로 걸리거든요. 근데 한 3주 걸려가지고 그릴 서치했는데 결과값이 제일 안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그러면 이제 상사가 저한테 한 소리 하겠죠. 너는 3주를 어떻게 쓴 거냐. 전기세 물어내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 방식은 좀 좋은 API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스코어링 매트릭을 정의를 할 때 아예 옵션을 주는 거예요. bigger is better인 건지 smaller is better인 건지 아예 그 스코어링을 만들 때 그래서 RMSE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실수로 bigger is false를 했구나 bigger is better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건 그리드 서치를 하건 언제나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동작을 하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나 만들어두면은 그리드 서치에서 추가 옵션 들어갈 필요가 없고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다른 모듈을 만들 때도 여기에 다른 파라미터를 또 집어넣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듈 이거는 스코어링 모듈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근데 요 문제는 뭐냐면은 스코어링 매트릭 하나 지정하는데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클래스도 해야 될 수 있고 파이썬에 복잡한 기능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만 딱 집어넣으면 알아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이킨런의 구현체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매트릭 모듈이랑 그릴 서치 쪽을 엄청난 대공사를 해야 돼요. 사이킨런에서 막 뜯어 고치고 기존의 버전 다 디프리케이트 시켜버리고 막 난리도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이킨런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 굉장히 놀라운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충격과 공포였어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정답은 뭐냐? 그냥 다 bigger is better로 통일하면 되지. 모든 매트릭을. 그러면은 bigger is better로 통일한 다음에 다 높다고 가정한 다음에 무조건 높은 순으로 소팅해서 제일 첫 번째가 반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이킨런 팀의 결론이었던 거야. 근데 공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bigger is better로 변환해? mean squared error 같은 거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심플하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mean squared error 계산했는데 0.3이었을 때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0.3이잖아요. 그리고 0일수록 좋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bigger is better가 되는 거죠. 이게 사이킨런의 전략인 거예요. 충격과 공포였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정립된 이론이 되기 때문에 mean squared error는 마이너스가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스코어링을 적용할 거야. 그 스코어의 이름은 negated mean squared error인 거야. 그리고 그 negated mean squared error는 mean squared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요청한 거죠. 너도 negated root mean squared error를 정의해야 돼. 라가 이 모든 거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노트도 안 주고 나보고 찾게 하다니. 그렇죠. 저를 거의 학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죠. 그렇죠. 딱 보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일단은 사이킨런을 메인테인하는 팀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일단 반직관적이잖아요. 우리가 스코어를 딱 반환받았는데 이게 마이너스야. 그럼 이게 잘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간 직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게 잘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직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아래쪽에 오너는 친구가 이거 가지고서 몇 시간? 하여튼 몇 시간 정도 이거를 굉장히 낭비를 했는데 이 사실 얘가 알려준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야 했더니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 씹었다. 내 친구가 라는 얘기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고로 사이킨런의 메인테이너들이라 이런 얘기라도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킨런 처음 들어오는 사람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스택 오버플로우를 들어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스택 오버플로우의 트랩이 향상에 큰 공헌을 했을 그 PR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남기고 심지어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바꿔달라.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요청이 오는 굉장히 논란거리 이야기였다. 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두둥.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찾는데.
그래서 결론을 지었죠. 앞으로 PR은 함부로 날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서화를 잘해야겠다. 나중에 이어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를 추가하자면은 정말 놀랍게도 비슷한 사건이 스파크에도 있었어요. 스파크도 심지어 저 전설의 그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 있었어요. 저기 있다. 하여튼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스파크의 전문가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RMSE가 원래대로 플러스로 나오도록 한 다음에 이게 이걸 조정할 때 맥시마이즈가 돼야 되는지 그리드 서치가 맥시마이징 게 좋은 건지 미니마이징 게 좋은 건지 하는 걸 추가하자라는 풀 리퀘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부호를 뒤집는 니게이티드 방식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걸 그 링크를 딱 남긴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멘트를 남겼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이 대서사시를 이렇게 짤막한 표현으로 축약을 할 수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였어요. 굉장히 저게 한 20년 전에는 되게 진지한 웃음이었는데 요즘은 되게 비웃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비꼬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내 전화를 못 받았구나 이런 이미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됐다.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거는 저는 한국 사람만 쓰는 이모티콘인 줄 알았거든요. 외국 사람도 저런 이모티콘 쓴다는 걸 새로 알았어요. 영어의 세계는 멀고도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알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사이킨런에다가 정말 간단한 RMSE 스코어를 날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smaller is better야. 뭐냐면은 점수가 낮을수록 좋아요. 0에 근접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사이킨런에서 이미 모든 점수를 bigger is better로 통일하자는 결론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저의 smaller is better를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어요. 노트를 잊어버려서 미안이로 끝냈던 거예요. 그래서 대서사시를 다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결국에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했는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해는 되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마이너스를 고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 그리드 서치부터 모듈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건가 굉장히 많은 고민했던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지쳤어요. 8개월째 지나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any updates라는 게 되게 굴욕적인 표현이에요. 또 올렸는데 얘들이 반응이 없어. 그럼 any updates 막 이런 거 치면은 얘가 반응 없고 이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고민하고서 포기를 하고 뒤집었어요. 부호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플리키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부호를 뒤집은 이름도 참 별로인 니게이티드 RMS를 구현한 거죠. 그리고 또 실패. 그래서 이번에 왜 실패했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민 스쿼드 에러랑 루트 민 스쿼드 에러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쓰이는 용도는. 근데 약간 성향의 차이예요. 루트 민 스쿼드 에러는 좀 보면은 약간 좀 뭔가 그 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제곱하고 루트 씌우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고 막 내가 피타고라스가 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선호를 하는데 사이킨런 팀의 결론은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펑션을 나눠야 되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민 스쿼드 에러에다가 이렇게 노멀라이즈 옵션을 줘라. 아래 버전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거를 하면은 또 스택 오버플로에 수많은 질문글이 올라오겠구나. 대체 노멀라이즈가 뭔가요? 이거를 구현한 분은 누구신가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고 막 나중에 면접 보면 그 노멀라이즈 구현하신 분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치기도 했고 안 하고 접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 네, 라는 게 결론이고요. 혹시나 이게 그 플리키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어받아가지고 저 노멀라이즈 옵션 2로 하나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훌륭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가서 하세요. 딴 분이 먼저 선수 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은 이번에 되게 좋은 점에서 느낀 게 뭐냐면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마다 되게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굳이 뭐 그렇게 펑션을 빼야 되냐, 내지는 마이너스를 바꿔야 되냐.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메인테인 한 사람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하다기보다는 저에게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로어 바를 어떻게 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주 낮게 줘가지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 건지 로어 바를 어느 정도 줘가지고 어느 정도의 러닝 커브가 없으면 쓸 수 없게 만들 것인가 중요한 건데 나는 후자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로어 바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쓸 수 있지만 사이킨런이라는 오픈소스 패키지와 프레임워크에는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코스트가 되고 베네핏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어바를 그렇게 낮추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로어바를 낮추는 거에서 반대한다 라는 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루비 쪽 했을 때 커뮤니티 운영, 오픈소스 공헌하고 하면서 약간 API적으로 쉽게 만드는 거를 되게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지만 결국에는 다 제가 고쳐야 되더라고요, 모든 버그를. 네.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로어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코드를 너무 어렵게 짜는 건 제 기준으로 솔직히 너무 세디스트예요. 그렇죠. 저는 훨씬 더 섹시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건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없고, 이 사람, 저는 그런 데 구상을 한 사람이고, 사이클론의 메인테이너는 이거에 대한 현실에 대응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대안을 할 수 있는 안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사이클론에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사이클론의 베네핏을 주고 싶다면 이 철학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해야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는 잡담 같았지만 결론은 이거였고요. 홍보 좀 하자면은 그래서 DS 스쿨이라는 거 하고 있고 30일 만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들어준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굉장히 그게 있었는데 사실 마케팅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풀타임은 아니고. 근데 그분이 저 멘트를 만들었어요. 30일 만에 데이터 사이언스 되기 만들었는데 전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30일 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되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구의 시간축을 뒤트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30일 만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DS 스쿨 많은 참여와 관심과 결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